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명작국어 장세희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족집게, 빈출족보, 백제 함께 풀어볼 텐데요. 족집게, 빈출족보,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을 쏙쏙 뽑아놨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출제 비율, 출제 확률을 따져서 시험에 잘 나올 만한 것들을 골라서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준비할 때 제일 고민이 어떤 거예요?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올지 몰라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마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걱정을 싹 날려버리고 자신 있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 강의 준비했으니까요. 선생님이 문제 푸는 거 어떻게 푸는지 잘 보면서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각각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잘 보시면서요.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생활국어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 문법에 관한 것과 쓰기에 관한 것들 살펴볼 텐데요.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때 좀 부담감이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왠지 좀 생소한 것들도 많고 또 외워야 할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런데 막상 문제를 보면 이게 도대체 뭐에 대한 문제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가 공부하는 이 문법 지식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문제에 어떤 식으로 문법 지식이 적용되는지를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거든요. 선생님과 함께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면서 어떤 문법 지식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발음과 관련된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의문 변동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의문 변동 같은 경우에는요, 꼭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의문 변동에 관한 문제는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공부를 잘 해두어야만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것은 반드시 정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도 잘 푸시고 또 공부도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살펴보죠.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 발음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규정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이것을 선택지에 잘 적용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겹받침의 경우에 우리가 어말이나 혹은 자음 앞에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있죠. 달기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 보면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연음으로 발음을 해서 뒤에 있는 겹받침을 이제 뒤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어말에 왔거나 혹은 자음 앞에 왔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하나만 선택해서 발음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선택지들과 한번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죠. 흙. 자, 얘의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자, 요 겹받침이 어말에 왔죠? 자, 리을 기역. 자, 이것은 기역으로 발음한다 라고 했으므로 흙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맑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디귿이라는 자음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리을 기역 같은 경우에 이러면 어떻게? 자, 기역으로 발음을 하라고 했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흙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말다가 아닌 막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말다라고 발음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이것 때문에 사실 좀 헷갈려요. 자, 이거는 이 경우를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얘 우리가 어떻게 발음하나요? 막고? 여기서 보니까 이거 막고 같은데도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 드시죠? 맑고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고요. 자, 얘는 어떻게 발음하나요? 자, 얘는 맑게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이상하다. 이건 또 왜 이러지? 자, 지금 요 리을 기역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기역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이어지잖아요. 그럴 때에는
리을로 발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냥 쉽게 기억하시려면요. 뒤에 기억이 왔을 때 앞에 있는 기억을 데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리을로 발음이 되다 보니까 얘까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러므로 그걸 좀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여기에서는 답 2번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읍다를 봅시다. 자,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디귿이라는 자음 앞에 읍 이렇게 왔고요. 얘 같은 경우에 비읍으로 발음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죠. 근데 왜 피읍이 아니라 비읍일까요? 피읍 같은 경우에는 어말에서 발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음 비읍으로 발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젊다. 자, 이 경우는 지금 디귿이라는 자음 앞에 와 있고 리을 미음은 이 경우에 미음으로 발음이 된다고 했으므로 젊다가 아니라 젊다죠. 자, 사실 우리가 평소에 발음을 어떻게 하는가 그걸 생각해보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다만 평소에 발음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발음을 좀 신경 써서 하시고 헷갈리는 것들은 그때그때 정리를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참고로 얘기하자면 자, 요 발음을 우리가 발음 되는 대로 쓰라 그러면 사실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쓸 때 어법에 맞게 쓸 때하고 달라서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 다가 아니라 따로 발음이 되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것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표준 발음법 규정을 적용한 예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을 잘 분석하셔야 답을 쉽게 고르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건을 볼 때 좀 잘 보지 않고 빼먹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부분인데요. 한자어에서 라고 했을 때 자, 이런 부분은 잘 보지 않고 뒤에 내용만 읽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 이 조건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런 표준 발음법 규정이라든가 한글 맞춤법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 뒤에 나와 있는 내용 모두 꼼꼼하게 보고 잘 적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 뒤에 연결되는 디귿, 시옷, 지읒은 된 소리로 발음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선 길가가 나와 있는데요. 자, 길가 어떻습니까? 길이나 가나 다 순 우리말이죠. 그래서 길과 가가 합쳐진 이 길가라는 말도 순 우리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자 조건에 맞지 않죠. 물론 얘가 지금 리을 받침 뒤에 된 소리가 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디귿, 시옷, 지읒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꽃밭을 한번 봅시다. 꽃밭. 자, 이거 같은 경우 한자어가 아니라 순 우리말이기 때문에 일단 해당되지 않고요. 그리고 리을 받침 뒤에서 그런데 리을 받침이 없습니다. 자, 해당 사항 없고요. 얘는 지금 꽃 같은 경우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르면 디귿으로 발음이 되고요. 이 뒤에 이어지는 비읍은 이렇게 쌍비읍으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건과는 맞지 않죠. 자, 물소. 자, 이것 같은 경우에도 한자어가 아니라 순 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얘의 경우에는 지금 리을 받침 뒤에 이렇게 시옷이 이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된 소리로 발음이 나기는 하는데 그러나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발전. 이거는 순 우리말이 아니라 한자어가 맞죠. 그리고 리을 받침 뒤에 지읒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지읒이 쌍지읒으로 발음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조건에 맞죠. 4번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죠.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뭐 문제에 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학생들은 정말 그럴까? 이렇게 의심하는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잘 따져볼 줄만 안다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그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표준발음법 규정을 적용한 예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기역, 디귿, 비읍은 니은, 미음 앞에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발음한다. 이게 뭘까요? 기역, 디귿, 비읍 같은 경우에는 비음이 아닌데 이게 비음과 만나서 비음으로 발음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비음화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그럼 한번 여기 선택지들을 뜯어볼까요? 자, 여기 논일이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이 없어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걸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없던 니은은 왜 끼어 들어갔을까? 이게 좀 궁금하시죠? 자, 이거는요. 논일, 순 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인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뒤에말이 이로 시작을 했잖아요. 자, 뒷말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했을 때, 즉, 뭐, 야라든가 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에서 아, 이에서 어로 옮아간 반모음 이가 포함된 말들이죠. 자, 이런 게 뒤에 이렇게 나오면 이때 이렇게 니은이 끼어 들어갑니다. 니은이 이렇게 첨가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건 비음하고는 관련이 없다. 자, 그 다음 국물을 봅시다. 자, 일단 얘는 기역 받침이 있어요. 자, 이것이 미음 앞에서, 자, 미음 앞에서 뭘로 발음이 된다? 이응으로 발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응으로 발음됐네? 이게 비음화의 얘네요. 답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신라를 한번 볼까요? 얘는 지금 니은하고 리을하고 만나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서 발음이 됐죠? 자, 요거는 비음화가 아니라 유음화입니다. 같은 자음동하기는 한데, 형태가 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밥솥. 자,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비읍이 있기는 한데 뭐 니은이나 미음이 아닌 시옷이 이어져 있고요. 자, 이 비읍의 영향을 받아서 시옷이 쌍시옷으로 발음이 됐습니다. 된소리되기 경음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요. 티읕이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된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이 있네요. 자, 여기서는 답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비음화라든가 유음화라든가 구개음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대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개념은 잘 익혀두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글 자음의 제자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기역과 니은이 적용된 글자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요. 자, 요 자음이나 모음의 제자 원리에 관한 것들은 요건 사실 알고 나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면 문제 풀 때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잘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음, 자모는 발음하는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렇게 기본자를 5자를 만든 다음에 각각 획을 더하는 가획과 글자를 나란히 쓰는 병설 원리를 적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1번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키읔이 나와 있는데요. 키읔은 기역에다가 획을 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획의 원리가 적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쌍기역을 보니까요. 얘는 기역을 나란히 쓴 거죠. 그래서 병서의 원리가 적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1번이 답이네. 나머지 것도 확인을 해볼까요? 자, 비읍 같은 경우에는 미음에다가 획을 더한 것이라 가획인데 자, 피읍 같은 경우에 나란히 쓰는 방식으로 만든 게 아니죠. 얘도 획을 더하는 방식이어서 2번은 적절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시옷 같은 경우에는 기본자기 때문에 가획의 원리랑 관련이 없고요. 글자를 나란히 쓰는 병서의 방식 활용하기는 했는데 둘 다 해당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응 같은 경우에 기본자니까 해당 사항 없고요. 히읗은 이체자라고 해서요. 요거 같은 경우에 다른 방식으로 만든 겁니다. 안 되고 따라서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뭐 미리 좀 알고 있어야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고요. 안 그러면 고민하다가 시간만 흘러갈 수 있거든요. 알면 쉬운 문제니까 내용 좀 미리 알아두셔야겠죠? 자, 니은과 기역의 순서로 결합된 모음이 들어있는 것을 나에서 찾으면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여기 모음의 제자 원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하늘은 둥글고, 자, 그래서 이걸 본따서 아래아를 만들었고요. 땅은 넓고 평평하며, 자, 이렇게 을을 만들고, 사람은 그 가운데 서 있는, 자, 이를 만들었다. 자, 이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이렇게 기본자를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결국 다른 글자들을 이렇게 확장해서 만들게 된 거겠죠. 자, 여기에서요, 니은과 기역의 순서로 결합된 모음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자, 니은에 지금 이가 나와 있죠. 그리고 기역에 요 점 아래아와 이 의가 나와 있는데, 자, 얘랑 결합을 할 때 얘가 먼저 나오고 얘가 나중에 나오는 순서로 결합된 글자는 없으니까요. 얘랑 결합을 했겠구나. 그러면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 같은 경우에 얘 옆에다가 얘를 찍은 거니까 결국 자, 이 순서로 만들어진 글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번을 선택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아래아만 들어있으니까 기억에만 해당 사항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얘가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1번 답으로 선택할 수 있겠죠. 자, 교코 나와 있는데 두 글자 다 니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자, 기역과만 관련이 있습니다. 의하고 아래아가 결합된 글자. 기품 같은 경우에는 얘가 결합이 된 게 아니라 그냥 기본자만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얘는 니은과 얘는 기역과 관련이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고밖에 관련이 없죠. 따라서 1번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겠네요. 문제를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합이라는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6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나의 표기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우선 나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멜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할세. 꽃이 좋고 여름 하나니 곧 좋고 여름 하나니 꽃이 좋고 즉 꽃이 예쁘게 잘 피고 그리고 여름은 뭐 계절을 나타내는 여름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열매가 많이 맺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자,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할세. 내에 이뤄 바다에 가나니 내를 이루어 바다에 가나니 바다에 이르나니. 자, 이런 내용인데요. 용비어천가 같은 경우에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에 대해서 노래하는 자, 그런 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뿌리가 튼튼하니 앞으로 번성할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나타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중세국어의 표기상의 특징 어떠한지 한번 살펴봅시다. 된소리가 사용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아니멜세, 그칠세 이런 데 보면 쌍시옷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문장 부호를 사용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문장 부호가 어떤 겁니까? 뭐 온점이라든가 반점이라든가 물음표라든가 이런 건데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문장 부호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점으로 성조를 나타내었다라고 했는데 여기 점이 찍혀 있는 것 좀 보이시나요? 자, 점이 안 찍혀 있는 부분도 있고 하나 찍혀 있는 부분, 2개 찍혀 있는 부분 이렇게 있는데요. 자, 점이 안 찍혀 있는 부분은 낮은 소리로, 자, 그 다음에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것은 이제 높은 소리로 뭐 이런 식으로 자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점이 2개 찍혀 있는 건 우리가 상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런 식으로 낮았다가 높은 소리로 발음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뭘까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 흔적이 어디 남아 있느냐? 경상도 지역의 방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상도 지역의 방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조가 좀 독특하죠. 이게 성조의 특성이 남아 있는 겁니다. 평성, 거성, 상성.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성조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한 번씩 이제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금방 이게 어떤 건가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적기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어적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국어를 쓸 때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요, 끊어적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요, 지금 여기에서 깊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적나요? 깊은, 자, 이런 식으로 적죠. 그리고 바람에, 자, 이거 어떻게 적어요? 자, 이런 거 바람에 이런 식으로 적잖아요. 즉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고, 그리고 체언과 조사를 이렇게 구별하여 적습니다. 이렇게 뜻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래 한글은 이제 소리에 따라서 만든 글이기 때문에 원래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이어서 적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이어적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뭐 물은 발 아래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2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세국어와 관련된 것들은요, 외운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좀 생소해서 이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막상 내용을 정리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외운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문제를 쉽게 푸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세국어와 관련해서 나오는 지문이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뭐 훈민정음 서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용비어천가라든가 뭐 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지문에 관한 것들은 좀 확실하게 익혀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훈민정음의 모음제자 원리를 함께 문제를 통해서 살펴봅시다. 밑줄진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물었네요. 모음 자모는 성리학에서 우주의 기본 요소라 말하는 삼재, 즉 천지인을 본떠서 기본자를 만들고, 자,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고 사람은 서 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다, 이렇게 해서 아래아와 의이라는 기본자를 만들고, 여기에 초출, 얘네를 한 번 합치는 것, 제출. 자, 예를 들어서 이 의하고 아래하고 한 번 합쳐서 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래 한 번 더 찍으면 뭐가 될까요? 요가 되겠죠? 자, 이런 제출. 그 다음에 합용. 예를 들어서 오하고 아하고 합쳐서 와를 만든다거나, 자, 이런 원리를 적용해서 만들었다. 자, 여기에서는 다 이미 나왔죠?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우어, 이것은 이제 초출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한 번 더 가면 이렇게 제출자가 만들어지죠. 얘는 합용의 원리에 따라서 만든 모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쳐쓰기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문장의 호응이라든가 아니면 글의 통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되고요. 또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했는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휘와 관련된 그런 지식들도 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자, 굉장히 종합적인 걸 한꺼번에 물어보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 점 잘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선택지 잘 분석하셔야겠어요. 8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고쳐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기억은 부적절함으로 다시 말하면으로 바꾼다라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세계 기상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지구 온도가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말이다. 자, 지구 온도가 상승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것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처럼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연결하는 접속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면 이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자, 여기에서 이 비록이 일지라도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만약으로 바꾼다라고 했는데요. 자, 만약 작은 것일지라도, 자, 여기에서 만약 작은 것일지라도 좀 이상하죠? 비록 그대로 두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을 보죠. 디귿은 글의 통일성을 깨뜨림으로 삭제한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 글의 내용이 뭐냐. 여기에서는 지금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는 원인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자, 지구온난화 현상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는 이번 여름에는 꼭 수영을 배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주제와 맞지 않죠. 이 통일성은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없어야 통일성이 확보되므로 3번은 이제 적절하게 고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보시면 리을은 의미상 어울리지 않으므로 지향으로 바꾼다라고 했거든요. 지양과 지향 발음이 비슷해서 좀 헷갈리기 쉬운 낱말이죠. 과대 포장된 물건의 구입을 지향해야겠다. 과대 포장된 물건의 구입을 지향하면 결국에는 환경 오염을 시키는 건데 이거는 전체 맥락상 맞지 않죠. 그래서 과대 포장된 물건의 구입을 되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지향으로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고쳐쓰기를 할 때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잘 생각하면서 보셔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밑줄 친 부분을 고쳐 쓴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한번 봅시다. 먼저 밀었더니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루 어떤 이게 기본 형태죠. 자, 이것이 줄어서 미웠던 이렇게 쓰입니다. 이 우가 탈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자, 이게 맞고요. 그 다음 구성원으로서를 구성원으로서로 고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로서와 로서 좀 헷갈리죠? 자, 로서는 어떤 거냐? 뭐 신분이나 지위, 자격, 자,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고, 로서는 도구, 수단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사람과 관련해서는 로서가 많이 쓰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걷기 대회를 개최하오니 땡땡 회의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참여하길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 뭐 도구나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는 것이 맞겠죠. 자, 그 다음 절대로 납부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절대로라는 말은 이제 부정 표현과 어울립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자, 따라서 이때에는 꼭 반드시 이런 말이 쓰이는 것이 어울립니다. 자, 그 다음에 비와 바람이 불 경우를 바람과 비가 내릴 경우로 바꾸었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비는 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리는 거고 바람은 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울리는 서술어를 써줘야 돼요. 따라서 여기서는 과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릴 경우 이렇게 썼어야 하죠. 뭐 서술어 한 번 더 쓰는 거 귀찮다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따라서 답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고쳐쓰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글의 개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요,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보면서 그 글의 구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 점 잘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아주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10번 봅시다. 보기는 쓰레기 분리 배출을 권장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작성한 개요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걸 물었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이 본론의 첫 번째 부분이 비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2번에 먼저 보시면 왜 2번 보라고 하지 싶으실 수 있는데 2번 보세요. 쓰레기 분리 배출 문제 해결 방안이 나와 있죠.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글의 개요를 보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글을 쓰려고 할 때의 그 개요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런 경우에 해결 방안이 이렇게 두 번째에 나오고요. 앞에는 문제의 원인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해결 방안은 나왔으니까 이와 관련한 원인이 여기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한번 볼까요? 가보세요.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인식 부족,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에 대한 무지. 이거 쓰레기 분리 배출을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네. 문제의 원인에 대한 게 여기 들어가겠구나. 아시겠죠? 자,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몇 번에 있습니까? 네,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사실 뭐 이와 관련된 문제는 금방 풀고 넘어가실 수 있죠.
자, 다음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한 개요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거든요.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일단 1번에 원인 나와 있고 저출산 문제의 원인, 2번에 해결 방안 나와 있죠.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 여기 들어갈 내용을 어떻게 찾을까?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원인하고 해결 방안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항목이 가나 이렇게 있죠. 자, 가에서 지적한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이 지금 여기 가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 1의 가에서 나온 내용이 2의 가에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1의 나에 나와 있는 내용이 2의 나와 연결이 돼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 증가. 자,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나의 해결 방안 뭡니까? 가정을 배려하는 직장 문화 조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와 관련된 문제는 뭘까요? 직장 문화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선택지가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기 볼까요? 직장과 관련된 거 어디 있나요? 1번은 일단 아니고요.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직장에서 뭐 장기적으로 이제 본인들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어떤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뭐 직장 문화와 관련된 그런 게 아니죠. 자, 직장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자, 그래서 지금 뒤에 내용하고 우리가 연결지어 보면 결국 이제 직장일과 육아가 병행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가능하잖아요. 그건 답 3번이 되는 거죠.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의 필요성. 자, 가정을 배려하는 직장 문화와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좀 다른 맥락의 문제입니다. 3번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우니까 3번 고르셔야죠.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한 글쓰기 개요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번에 우리나라 수출 부진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 있죠. 우리나라 수출 부진에 대한 해결책.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수출 부진과 관련된 뭐 문제의 원인에 대한 게 나올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가격 경쟁력 요인 분석, 비가격 경쟁력 요인 분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뭐 원인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어떤 걸까요? 자,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 원인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요 작성 문제 어렵지 않죠? 우리가 모르고 볼 때는 이거 뭐지? 하고 뭐 고민할 수 있는데요. 이 문제의 구조를 알고 보면요. 답 찾기가 이렇게 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점 참고하셔서 문제 풀 때 잘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다양한 부분과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뭐 문장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같이 보면서요. 중요한 것들 짚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에 기억에서 리을 중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이제 헷갈리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버지 약 다리셨어요? 자, 이것과 발음이 동일한 말이 있죠. 다리다라는 말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옷 같은 것을 다림질해서 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어서요. 약을 우리가 이제 끓일 때는 다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다음 이건 어제 것하고는 틀린 거야. 자, 우리가 평소에 이 틀리다라는 말을 좀 잘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르다하고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다르다 같은 경우에는 이와 반대되는 말이 뭔가요? 같다죠. 틀리다는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맞다죠. 자, 그 맥락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제 거는 맞는 거고 오늘 건 틀린 건가요? 그게 아니죠. 어제 것하고 오늘 것하고 차이가 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 다르다, 다른 거야. 자,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답 2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쟁반에 바치렴. 자, 여기에서 이 바치다라는 말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뭐 웃어른이라든가 신이라든가 자, 이런 존재에게 우리가 뭐 물건을 이렇게 준다. 그래서 바치다.
뭐 이렇게 쓸 때는 받치다죠. 근데 이 쟁반 같은 것으로 어떤 물건을 대는 것, 자, 그 운반하는 거 이런 거는 이렇게 받치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자, 절대로 맨손으로 들어서는 안 돼. 자, 절대로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와야 합니다. 자, 이럴 때 뭐 반드시를 쓴다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절대로 다음에 돼 뭐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알맞지 않습니다. 요새 보면 자꾸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문법적이지 않은 표현이니까요. 그 점 좀 잘 생각하시고 어법에 맞는 표현 사용하셔야겠죠. 답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것들 문제를 풀다가 나오면 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 친 단어의 뜻을 모두 포함하는 말로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사실 여기 선택지에 나와 있는 거 하나씩 넣어보시면 돼요. 잘못한 대가를 치르다, 가격을 내리자 손님이 늘었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가치를 매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값이라는 말 넣어보세요. 어때요? 값을 치르다, 값을 내리자, 그리고 값을 매길 수 없다. 괜찮네요. 1번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 값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지니고 있는 다이어예요. 기본적인 이 단어의 중심 의미는 가격인데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서 자, 지금 여기에 값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고요. 몫은요, 뭐 잘못한 몫을 치르다 이런 건 되는데 뭐 다른 문장에는 어울리지 않고 결과 같은 경우에도 좀 어색하죠. 수치도 어디 넣어도 좀 어색합니다. 따라서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지시어 기역 니은이 사용된 상황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지시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걸 잘 생각하면서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우선 이 거울 어때? 요즘 유행하는 거야. 자, 이라는 지시어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을이요. 그래, 할머니 선물로 이것이 적당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지시어에는 이 계열과 그 계열, 저 계열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 계열 같은 경우에는요, 말하는 사람, 즉 화자와 가까이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쓰고요. 그리고 그 계열 같은 경우에는 듣는 사람, 즉 청자와 가까이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저계열 같은 경우에는 화자와 청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게 모두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과 을이 거울을 가리키면서 둘 다 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걸 봤을 때 두 사람 다에게 가까이 있는 물건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갑과 을에게 모두 가까운 경우 2번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지시어의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한 그 지시어를 구별하는 방법,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우리가 풀어볼 문제들 다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문제 풀어볼 거예요. 선생님이 이야기한 문제 푸는 요령이라든가 아니면 공부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 잘 생각하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